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파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인도 모디 총리가 삼성전자, 인도 타밀나두 공장의 파업이 끝났음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와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었죠.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기에 인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갈등 속에서 저마다의 입장을 내세우고 인도 정부와 삼성과의 대응이 팽팽하게 이어지던 그때 한 외국인 기자가 밝혀낸 사실에 인도는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뻣뻣하던 고개를 숙이고 삼성에 납작 엎드리게 된 걸까요? 과연 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기자 사라 모리스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경제와 외교 문제를 주로 다뤘는데 늘 책상 앞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어요. 글로벌 이슈를 접할수록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에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어요. 챗나이에 있는 신문사에서 기자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죠. 마침 인도는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로선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인도로 향했습니다. 처음 챗나이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뉴욕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인도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챗나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죠. 글로벌 기업과 인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라니 이건 제가 뉴욕에서 다루던 주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파업 초기엔 단순한 임금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근로 환경과 고용 조건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한 회사와 그 직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챗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여기저기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 얼굴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마다 결의에 찬 표정이었고 이 파업이 단순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한 노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주먹을 꼭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임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지만 근무 조건이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는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해요. 이 회사에 더 오래 일할수록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자녀들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안정된 삶을 위해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임금이 높다는 말은 들었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에게까지 고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고용 세습 요구까지 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삼성전자의 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으니까요. 인도의 평균 임금은 한 달 약 25,000 루피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그 2배에 가까운 5만 루피 약 8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임금이라면 인도에서 충분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챗나이에서는 5만 루피로 자녀의 학비, 생활비, 그리고 의료비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저렴한 주거비와 기본 생활비를 감안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세습이라니, 그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온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용 세습이라 자녀가 부모의 뒤를 이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가족이 평생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게 왜 이상한 겁니까? 삼성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입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대기업이고 보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이곳 노동자들은 그 이상의 보장을 원하고 있었어요. 자녀에게까지 직업의 안정을 보장받고 싶다는 요구가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는 알겠지만 기업이 그러한 가족 전승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요구 사항도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팜플렛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주 35시간 근무제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일 텐데 그것이 과연 이들 요구 조건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고 싶고 우리 자녀도 안정된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첸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인도 내 다른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보통 주 48시간으로 인도 노동법에도 명시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6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당 8시간 이상의 노동을 기본으로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주 35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고용된 이들이 얼마나 여유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며 직종에 따라서는 주말과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35시간 근무를 요구한다는 것은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질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단순히 급여를 주는 고용주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은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공장을 멈춰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고용주에게 바라는 기대가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단지 임금과 근무 조건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삶 전체를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와 자녀에게까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가 철수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경제와 첸나이 지역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상당할 텐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열정과 결의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마치 이상향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과연 현 상황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첸나이에서 보게 된 이 파업 현장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넘어 마치 기업이 우리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도 내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고용과 생활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공장 주변을 한참 둘러본 후 저는 잠시 쉬어갈 겸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삼성전자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종종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죠. 제가 들어가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면서도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던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회사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니까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는 직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곳에서 그렇게 불만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일하는 동안 동료와 얘기하는 것도 금지라네요. 기계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곳 근로자들이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삼성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정기적인 보너스 제도와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휴가 일수를 보장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은 인도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복지인데 삼성은 이 부분에서도 직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를 잘 모르거나 남편이 경험하는 특정한 어려움에 집중한 듯했습니다. 보너스는 받으시고 계시죠? 하고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보너스도 잘 나와요. 급여도 일반 직장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 복지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자부심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불만만이 아니라 회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인도에서도 자녀 학비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넉넉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그런 혜택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과연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복지가 좋다고 해도 그 혜택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의 논리는 조금 모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은 분명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불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복지와 대우는 별개라는 듯이요. 그러면서도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남편분께서는 지금 더 많은 혜택보다는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군요. 하고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복지나 급여는 좋지만 기본적인 인간적인 존중은 부족한 것 같아요. 회사가 직원들의 가족까지 생각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과연 삼성전자가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지에 대해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와 혜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수준이었으니까요. 복지와 혜택보다는 인간적인 존중을 원한다는 주장과 다르게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모두 돈과 관련된 보상이나 혜택뿐이었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와 복지의 가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도 좋은 급여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회사의 복지보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첸나이의 삼성전자는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과 오해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와 다른 삼성전자의 모습과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진 오해와 불만을 한데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녀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혹은 단순한 오해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공장 앞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들의 구호는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을 원한다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닌
그들의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주 35시간 근무제 요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또 다른 요구는 가족의 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런 요구가 과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조 대표는 우리는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가정마다 다르고 의료비 또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 어떻게 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그러한 요구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중요시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요구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노동자들이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기업에 떠넘기려는 모습이 그들의 무모한 요구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들의 지나치고 비현실적인 요구가 인도 사회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챈나이의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의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인도 정부의 반응은 참으로 미온적이었어요. 노동자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느끼면서도 정부는 그들의 불만을 간과하고 있었죠. 오히려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비로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가 이제는 삼성의 반응을 보고 뒤늦게 대처하는 모습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는 마지못해 시위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은 그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았죠. 삼성전자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까 두려웠던 걸까요? 처음에는 문제를 외면하다가 이제는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개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인도 진출을 보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결정은 인도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모디 총리는 발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고 경찰을 통해 시위에 참여한 일부 노동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 보였고 오히려 정부의 무능함만 드러내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결정은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인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더 큰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다른 해외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뒤늦게 반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었죠. 인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참으로 찌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구는 자신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 정부는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노동자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챈나이에서의 이러한 갈등은 인도 정부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갈등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닌 인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모디 총리는 TV를 통해 삼성전자와 인도 노조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일견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매우 찝찝한 느낌을 주었죠. 삼성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이루어졌으며 파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발표였지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합의 상황만 언급해서 매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 발표를 보면서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표는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었지만 뒤편에서는 인도가 삼성에게 거의 빌다시피 했다는 후문이 떠돌고 있었죠. 사실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도 정부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진출을 보류하고 삼성전자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첸나이의 경제는 물론이고 인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했습니다. 합의의 배경에는 정부의 깊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도 정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하게 했어요. 정부는 자신들이 삼성전자를 잃지 않기 위해 다소 비굴하게 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당신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인도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삼성의 철수와 다른 해외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마지못해 행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웃기기까지 했죠. 합의 이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후퇴했다고 느꼈고 과연 이 합의가 진정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만이 퍼져나갔죠. 이런 불만은 정부와 삼성의 합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인도 정부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통해 자본의 이탈을 막고 삼성은 당장의 경영난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과연 삼성전자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대우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의 대응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비교하자면 한국은 대기업들이 직원들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반면 인도는 아직 이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며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죠. 결국 이 상황은 정부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갈등은 인도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가 극복해야 할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의 시위와 그에 따른 갈등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과 인도 정부의 합의는 표면적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인도인들의 이중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인도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집단으로 행동할 때는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았죠.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도한 요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부는 초기 중재를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죠. 결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태가 악화된 후에야 대응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하고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상황을 신속하게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인도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 구축, 노동자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인도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가 극복해야 할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
인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인도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점들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도 사회가 이런 교훈을 잘 새겨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